벌써 탄핵 시간표가 민주당이 주장대로 하면 나온 것 같아요. 이틀 뒤 모레 표결 가능성이 있다. 탄핵 시계가 시간표대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금 저희 6개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이 모두 다 서명해서 발의했고, 탄핵 사유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아시는 대로 이 계엄 사태를 봤을 때 국회 본회의는 이미 지금 열려 있고요. 아직 산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이제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인데 참 하루가 길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레면은 그 시간표대로 하면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지겠네요. 그렇죠. 일단 시간표대로라면 오늘 발의가 됐고 내일 보고가 되면요. 그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도 표결은 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이제 추후 일정에 따라서 표결 날짜는 정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예. 사실 191명이 전원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191명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고 사실 야당 전체 의원은 192석이긴 합니다. 그중에서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을 제외하고 191명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표결 날짜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양심과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 표결에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표결 자체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국민들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의원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어도 최소한 국민의힘에서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예정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의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개혁신당 측,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측은 아마 여권에서 6, 7명은 나올 수 있다는 취지 얘기를 한 인터뷰에서 한 모양인데, 일단 구조는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재표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이기 때문에 8명만 이탈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수 있다. 구조상 산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럼 모레 만 3일 안에 표결이 붙여져야 되면 모레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 탄핵의 키를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는 표현을 민주당 시각에서 봤는데, 그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어제 이 사진이 참 많이 눈에 떴는데, 호준석 대변인, 네네. 이른바 부감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잡은 왼쪽 이재명 대표, 오른쪽 한동훈 대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뷰, 긴급 의원총회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소통했냐?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해야지.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저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그 의원총회 끝나고서 탄핵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일종의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었거든요.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회동이 또 하나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당내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저희 당 지지하시는 그 시민들의 그 분위기도 탄핵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레라도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석 달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는데. 그러면 내년 3월이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처럼 한다면은 2달 뒤 5월이면은 새 대통령이 뽑힐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공직윤리나 또 사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교란, 또 입법 독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본 모습을 다 보여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나라 살림을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내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조차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 그것이 이제 현재 저희 당의 그 분위기이고 저희 당 지지자들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속보가 방금 들어온 걸 보셨을 테고 저도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보신 그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국방장관의 입장을 읽어볼게요.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인은 비상계엄 관련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서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은 안보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항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까 내각 총사퇴 얘기도 나왔고 국무위원들이 대다수가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김용현 국방장관이었겠죠. 김진욱 대변인님. 조금 전에 국회에서는 본인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사의 표명을 했어요,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이야 본인이 대통령을 보좌하지 잘 못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저 사의를 수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탄핵이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걸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연 이 김용현 장관의 이 행위가 과연 얼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사의 표명에 대해서 사의를 수리하시면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처분을 이 탄핵을 좀 올린 만큼 그 탄핵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탄핵안이 국회에 이제 발의됐고 본인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사인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게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났고 이제 법적인 거, 혹은 아까 얘기했던 내란죄라든지 혹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사의라는 건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탄핵의 목적은 또 직에서 파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해서 사의 표명을 안 받아들일 그럴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책임지고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진상규명 내 수사 절차가 예정돼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마치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임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끼쳤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앞으로도 이 김용현 국방장관, 대통령 못지않게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투게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탄핵도 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했지만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호준석 대변인, 물론 김정현 국방장관, 국방부, 군의 수장이 물러난다고 했지만 여기서 계엄을 거두긴 했어도 대통령이 멈추지 않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 표현에 따르면 위기를 조장해서라도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이라도 벌일 거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뭐 어떤 근거 제시가 되지는 않은 본인의 이제 그 상상력의 영역인 거 그런 발언이죠.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런 그 생각을 저런 발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발상을 할 국가 지도자는 저는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계엄령,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그 이유로 밝힌 종북 세력,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거기에 대항해서 하겠다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그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북한과 일부러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다, 도모한다. 저는 그런 일은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렇고 아까 저희가 앞서 뉴스탑10 서두 특집 뉴스탑10 서두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언급,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거국 내각 얘기를 했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메시지,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차기 잠룡들이나 혹은 서울시장, 대구시장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명분 없는 비상계엄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도 오세훈 시장에도 추가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이 부분도 있고요. 계엄군 국회 진입이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얘기였지만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단적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가 이런 사태를 촉발시키지 않았냐, 이런 취지, 이런 뜻도 밝혔기 때문에요. 결국은 김진욱 대변인, 결국은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어떤 해법과 수습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 말고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어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어제의 그런 큰 혼란, 그래서 그 혼란의 결과가 오늘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환율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한다면 정말 국가의 지도자를 한 지역 광역단체의 지도자를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다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지금 그 여당의 관계자들을 되시는 분들이 다음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과연 저촉이 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차기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탄핵은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도 인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지금 워낙 이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탄핵을 남발해 왔는데 탄핵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계속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그 부분도 한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 등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잠시만요. 또 제가 제일 주목하고 기다려왔던 속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준비가 됐나요? 예.
한동훈 대표 측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용산회동이 종료됐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끝이 났고 뭐 추정컨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도 이동했고 한동훈 대표도 삼청동 공관에서 총리와 만났고 여기서 이동을 했는데 조금 전 알려지기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용산회동이 끝이 났다. 호준석 대변인. 네. 아직 어떤 얘기했는지 못 받으셨죠? 못 받았고요. 국무위원들은 어쨌건 이제 당에서 처음에 그 요구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구했었던 국무위원 전원 사퇴는 이미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김용원 장관이 사의 표명한 것이 이 회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어쨌든 김영현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이 네. 시점으로 치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시점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시네요. 네, 회동의 결과, 논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건 이제 그 3대 사항 중에 한 개였지 않습니까? 예. 국방장관의 해임이 사의 표명했고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탈당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길든 짧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저녁 전에 끝이 났고 뭐 대통령도 어떤 얘기를 했을 거고 한 대표도 뭐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에 요구했던 걸 요구했을 텐데 일단 속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은 조금 전에 끝이 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국방장관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